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슬링 종목 중에 역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역도산은 알다시피 일본에서 활동한 아주 유명한 레슬러였고, 또 우리 설경구 씨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또 스포츠 영화로도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역도사는 1924년 함경남도 출신이고요. 원래 본명은 김신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939년에 일본 모모타 가문에 이제 입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개명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940년부터는 역도선이라는 그 예명을 가지고 일본 스모 선수로 일본의 스포츠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1949년 스모계에서 세키와케, 즉 3위 서열의 자리까지 역도사는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문제로 스스로가 스모 선수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아주 우연한 기회죠. 일본계 미국인 프로레슬러인 해럴드 사카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레슬링의 그 묘한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역도사는 스모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펑퍼짐하고 좀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체격에서 좀 탈피하고, 프로레슬러가 갖춰야 할 체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무려 1000개 이상의 복근 운동을 하였고, 진짜 체력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미국의 하와이와 또는 여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가지면서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만들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흥행몰이를 하게 되죠. 역도산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는 주로 서양의 큰 거구의 레슬링 선수들과 싸워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역도산이 서양의 거구의 레슬러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어떠한 전략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였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이 이제 패배하고, 서양인에 대한 일종의 조금 좌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서양인에 대한 그런 좌절감과 자신에 대한 패배감에서 나오는 그런 울분을 뭔가의 어떤 대리만족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역도산의 레슬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슬링 마케팅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역도산은 당시에 텐노 다음으로는 역도산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엽서를 받는 칸에 일본 역도산이라고 써서 그냥 우체통에 아무나 넣으면 진짜 역도산 앞으로 그 엽서가 도착될 정도로 일본 전체 일본 국민들이 역도산을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역도산의 제자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프로레슬러이셨죠. 김일 선생이 역시 이러한 시기에 역도산의 주소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레슬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역도산이 받아보고 역도산의 문화생으로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역도산이 유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역도산 스스로도 일본 프로레슬링을 시작하게 하고 또 발전 중기를 이끌었지만, 그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아주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현재 일본의 2대 메이저 단체는 그의 제자인 자이언트 바바와 안토니오 이노키가 만들었죠. 또 다른 제자는 한국 프로레슬링의 아버지인 김일 선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역도사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프로레슬링의 창설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일 양국에서 프로레슬링의 어마어마한 족적을 역도사는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누구한테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약간의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국 사람의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일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역도사는 공적 자리든 또는 사적인 자리든 한 번도 한국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김일 선생과 역도산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역도산이 밥에 기표를 넣고 비벼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일이 기표의 뜻을 몰라서 좀 머뭇거렸는데 그때 역도산이 기표도 몰라? 그것은 도라지야 라고 딱 도라지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일 선생님이 역도산으로부터 들었던 유일한 한국어라고 하지요. 네, 역도사는 또 일본 야구의 레전드 장훈 선생님하고 또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우연히 장훈 선수가 역도산이 한국인임을 알게 되어서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대중하게 밝히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역도산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차별을 당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씁쓸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역도단이 선수로서 일본과 한국의 프로레슬링에 엄청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어떻게 본다면 그 중간인으로서의 소외감을 느꼈던 의식 있는 운동인의 비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은 역사가 만들어낸, 당시의 시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스포츠맨의 그런 좌절감을 갖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역도산 선생님이 죽기 전에 제자 김일 선생님한테 이러한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향에서는 참으로 많이 웃었는데 일본으로 오니까 웃을 일이 없더라. 웃으면 가난한 조센징이 웃는다며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결심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되자고. 역도산 선생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간인으로서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진 스포츠인으로서 웃음조차 마음대로 웃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세상 웃어 넘기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놀라운 스포츠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타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정체성의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삶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았던 위대한 레슬러였습니다. 역도산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스포츠를 바라보십시오. 스포츠 안에는 온갖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는 승자들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서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갈 그러한 정신을 배우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역도산을 보면서 그 아픔의 시대를 살아간 하나의 선구자를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더 멋진 삶을 살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스포츠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